네, 안녕하십니까. 이양입니다. 키움증권에서 전해드리는 두 남자 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시장이요? 네네. 4월달 들어서 경고의 목소리가 또 여러 번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도 힘차게 출발하고 있고요. 네.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큰 틀에서 일단 뭐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뭐 일단은 그 경제 지표에 대한 부활, 그리고 또 그 지금 보시게 되면 모멘텀 주식의 부활,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컨셉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 이제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뭐 날씨 때문에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이 ISM 제조업 지수 내용을 뜯어보니까 뭐 ISM 제조업 지수 겉으로 드러나는 지표는 그렇게 크게 많이 개선됐다라고는 보기 어렵지만 그 내용 면면이 지표를 구성하는 요소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야 경기 회복세에 대한 쪽이 정말 기대가 되는구나라는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기 회복세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더불어서 최근에 뭐 미국 다우가 더 강했습니다만은 어젠 또 나스닥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 네. 특히 이제 그 우리가 모멘텀 주식이라고 하는 기업들, 넷플릭스 플러스, 뭐 테슬라,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이 또 다시 한번 주가가 또 강하게 올랐다라는 점, 또 지금 보게 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다시 한번 이 모멘텀 주식들 또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시장이 오늘 나름대로요. 네. 이것저것 뭐 다 올라가고 있어요. 큰 주식 중에서 보면 현대차 정도 안 올라간다? 물론 다른 것도 있죠. 포스코도 안 올라가고 뭐 그 통신주 이런 건 약한 것도 있고 은행주가 약하지만은요. 네. 실제로 보면 큰 주식 우리가 얘기 많이 하는 것 중에서는 삼성전자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조선주도 오늘 좀 반등 쉬고 하다 하는 것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웬만한 건 다 올라간다. 근데 이제 뭐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게 그 개인들이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거래소 쪽 종목들이 시가총액 대형주 위주로 외국인이 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작년 이제 매수가 들어오면서 매수한 기업들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 현대차,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 뭐 KB금융, 포스코 이런 기업들을 갖고서 주가를 100포인트 가까이를 올려버렸기 때문에 사실 뭐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거래소에서는 그렇게 크게 뭐 만족할 만한 수익률을 좀 거두기는 어렵지 않았나. 오히려 역시 그 계속해서 중소형주에 집중하셨던 분들이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던 아직 그런 흐름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장은 앞서 ISM 지표 약간 얘기했는데요. 네. 컨센서스는 약간 못 미쳤지만 지난날보다 좀 좋게 나왔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전문가들의 평가가 상당히 희망적으로 생각보다 일부에서 우려했던 건 1, 2월 달에 나빴던 것은 날씨 갖고 폄하했는데 별거 아니다 그랬는데 정말 그게 확인됐다. 네. 날씨 때문이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네, 특히 이제 그 재고 지수가 상당히 낮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재고 지수가 또 낮게 나온 걸 보게 되면 그만큼 이제 앞으로 이제 경기가 좀 더 이제 4월 달 계속해서 더 생산과 소비가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갖게 할 만한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표에 대한 쪽보다는 오히려 그 내용이 너무나 좋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표들 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의외로 깜짝 놀라게 나온 것이 자동차 판매예요. 네네. 그리고 그 안에서 오늘 종목별로 약간 엇갈리고 있지만은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 뭐라고 그랬냐면요. 1570만 대 시장으로 예측된다 말씀드렸어요. 1570에서 1590 얘기했잖아요. 네네. 근데 연율입니다. 연율이요. 왜냐면 연율이라는 것은 이제 딱 그날 곱하기 12라는 게 아닙니다. 계절적인 변동성을 해갖고 이 정도면 연 시장 어느 정도다 얘기하는 거야. 미국이 가장 좋았을 때가 1800만 대 이렇게 팔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중국에 대해서 2위고요. 상시적으로 중국은 2000만 대 시장 보시면 됩니다. 리만 사태 있죠? 그때는 1100만 대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래갖고 자동차를 안 샀는데요. 올해 이제 1650, 1700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요거는 깜짝 놀랄 수치가 나왔어요. 1640만 대 시장이 나왔습니다. 1640만 대는 깜짝 놀랄 거예요. 물론 전년 동기에 대비 6%밖에 안 된다 얘기하지만은요.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난달에 연율로 1470만 대 얘기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좋게 나온 겁니다. 거기서 이제 포드 좋게 나왔죠. 그리고 닛산 같은 경우는 계속 좋게 나오겠고요. 그다음에 클라이슬러도 좋게 나왔고요. 그리고 GM, 포드, 도요타가 4, 5, 6% 정도. 예,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보시게 되면은 뭐 대부분이 뭐 BMW가 한 8% 정도, 지금 보게 되면 8% 정도 좋게 나왔고요. 크라이슬러가 한 13%, 그 다음에 다임러가 지금 보게 되면 11%, 그 다음에 포드가 한 3%, 이렇게 뭐 대부분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도 뭐 4% 이렇게 좋게 나왔는데, 현대차가
의외로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네. 무슨 이유가 있나요? 네, 그 얘기 또 말이 딱 집어서 질문하시니까 제가 네. 그대로 그 기사 나온 거를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는 마이너스 2%가 나왔습니다. 정확한 마이너스 1.6면 나오는데요. 기아차가 12%, 하브론 4% 나왔습니다. 네. 점유율만 보면 회복됐습니다. 네네. 7.9 정도니까 8% 언저리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전달보다는 좋게 나왔는데. 예. 그래갖고 여기에는 약간의 실망감도 있을 거예요. 현대차. 그래서 오늘 현대차는 상당히 약한 겁니다. 네. 기아차 오늘 강한 건 바로 이런 요인이 되겠는데요. 현대차는요, 현대차 부사장이 있습니다. 미국 부사장. 외국 사람이죠. 한국 사람 아니까요. 예, 예. 이름이 밥입니다. 밥이군요. 밥. 예. 프라진스키. 이런 우라진스키. 프라진스키. 약간 러시아 계통인가 봐. 러시아나 홀란드 계통인데요. 이름이 별론데 밥에다 프라진스키. 왜 이렇게 현대차에 대해서 얘기했더냐? 현대차 여기서 예. 약간 제가 비판적인 시각 같이 들어가는데요. 신차의 미국 출시 지연과 날씨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야? 날씨는 딴 새끼는 없었어? 딴 새끼들은 날씨 좋은 데 있어. 약간 핑계야. 예. 그러니까 혼나는 혼날 것 같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슬쩍 그쵸. 말을 바꿉니다. 중순이면 잘 팔린대요. 중순이 잘 팔리고 있다. 있대요. 확인할 수 없죠? 그러면서 4월에 엄청나게 잘 팔릴 거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이게 이제 현대차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기아 자동차는 나는데 또 하나 이제 구체적으로 약간 디테일하게 드려야 되잖아요. 미국 애들도 똑같죠. 소나타 기다리는 놈들. 예? 네. 제네스 본격 접하는 거 기다리는 놈들이 있는 거야. 네. 그런데 기아차는 상대적으로 많이 팔렸는데요. 기아차는 상황이 다릅니다. 기아차는요, 올해 신차가 하반기에 좀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기아차는 신차 대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아차 잘 팔렸고요. 다만 현대 기아차 하브리차 네. 글로벌 판매는 지난달 최고 기록 갈아쳤어요. 현대 기아차 내부적으로요. 네. 글로벌리. 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오늘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센 거는 미국 판매 때문이다. 일단 현대차에 대한 얘기는 잠시 후에 우리 좀 이슈 시간 때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또 하는 거야? 테슬라. 예. 테슬라 이거 올해 더블 판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작년보다? 그 테슬라도 더 재미나는 근데 테슬라도 건데요. 1%밖에 증가 안 했어요? 테슬라도 1% 늘어나는 네. 건데 중요한 것은 테슬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어디에 들어왔어요? 이 판매 통계. 판매 통계? 여태까지는 판매 통계도 잘 쳐주지가 않았어요. 네. 저는 오늘 깜짝 놀랐어요. 역시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희가 얘기를 같이 하면서 이 친구들이 서로 주고받는 거를 같이 얘기한다. 짜고 네. 들어왔을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물론 이제 저희가 대충의 구성을 얘기를 하고 옵니다. 구성을. 네. 그렇지만 질문 응답 같은 거는 우리가 프로인데 네. 아마추어 같이 하고 올 수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친구가 할 시간도 없습니다. 할 시간도 없어요. 네. 이 친구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전에 이런 걸 질문을 감히 못했거든요. 네네. 근데 예전에는요, 테슬라는 여기에 통계조차 안 잡혔어요. 예. 무슨 얘기냐면, 쳐주질 않은 거예요, 쳐주질.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매주에 들어왔다는 의미가 있어요. 말씀하셨던데 1% 늘어났잖아요. 네. 1,500대 팔렸잖아요. 네, 1507대 팔렸어요. 네, 그런데 뭐 이제 팔리겠죠. 네. 근데 하여튼, 이제 그 질문에 딱 답은 제가 못하죠. 네. 제가 그 전문가 아니니까, 그 부분에서. 근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저는 오늘 똑같은 걸 통계를 보고, 야, 테슬라가 통계에 잡히네? 깜짝 놀랐어요, 저는. 작년까지는 안 잡혔습니다, 여기. 근데 이걸 보게 되면 테슬라가 아무래도 뉴저지 주에서, 그리고 뉴욕에서 계속해서 이제 판매 금지에 대한 조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메이저단에서 판매 금지에 대한 조치를 내리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테슬라에서는 작년에 보게 되면 2만 대 팔지 않았습니까? 올해 4만 대 팔 것이다라고 호언 장담을 했었는데 1분기에 그렇게 늘어나는 수치를 못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조금은 올해 그 실적에 대한 전망,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2분기 넘어서 좀 꺾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도 한번 제기될 그럴 수 수도 있지 있겠죠? 않을까 수치를 보면 되니까요. 예. 네,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기타 특징주 볼까요? 예, 기타 특징주를 보게 되면 오늘 특이한 동향은 뭐냐면 이제 거래소 쪽에서 증권주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2,000포인트 아침에 네. 2,000포인트 찍고 나니까 네네. 기념샷 아니야? 기념샷으로 한번 올라가는 건가요? 2,000포인트 올라갔는데 아마 개인들은 그렇게 크게 아마 중소형주 이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펼쳐졌기 때문에 중소형 섹터를 따라오지 못한 분들은 2,000포인트 가도 시큰둥한 그러니까 오늘 한국경제 그렇죠. 방송하는데 오늘 방송사고 같은 그런 사고가 몇 번 있었어요. 왜요? 모르겠어요. 오늘 그 개편을 하느라고 PD가 여러 가지 이제 CG 처리를 막 하는데 버벅버벅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2,000포인트 돌파했다고 갑자기 말하고 있는데 뻥 하고 그 축포 터트리는 그 CG를 넣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2,000포인트 돌파한다고 해서 개인들이 그렇게 달가워할 만한 그런 시장 상황에 대한 쪽은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 사장이라면 누군지 먼저 잘라버리죠. 아, 그럼 안 되죠. 투포탈 일이 아니죠, 그런 거는. 형님 좋아하시는 필인데. 그럼 말 바꾼 걸로. 말 바꾸셔야 돼요. 좋은 사람으로. 네. 아이디어 넘쳐나는 PD님으로 급수정 들어갑니다. 이거 자체적으로 이따 팟캐스트 올릴 때 그건 좀 지워줘.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했다가 나 훅 간다, 이거. 예, 그래서 오늘 증권주가 일단은 좀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태양광 쪽에서 OCI하고 하나케미칼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죠. 네네. 그러니까 OCI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탑티어로서의 프리미엄이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있었고, 하나케미칼도 탑티어로 봐줘야 된다라는 보고서가 있었어요. 이거 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증권사요? 말 조심해야 돼. 예. 어느 증권사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증권사는 잠깐 까먹었는데. 키움증권이면 당연한 결론. 키움증권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일단은 중립적 입장으로. 네. 하나케미칼까지 탑티어로. 하나증권에서 우리가 일할지 어떻게 알아?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예, 그래서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가 조금 탑티어다라는 데는 조금 이제 의견을 두 남자 쇼에서는 좀 달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더더할 거 없이 두 개 말할 것도 없이 그냥 3월 인터넷하고 게임주가 계속해서 좋다 요즘에 요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제가 봤을 때 특징은요. 전 제가 보는 특징 딱 하나예요. 밥솥. 아니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컴투스를 비롯해서요. 게임주들 있잖아요. 역시 이승원 대표님이 대박이에요. 아, 뭐가 대박입니까? 야구한다고 컴투스 올라간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거는 논리적인 얘기지만, 되게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했지만, 실제로 주가는 반영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 시장에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고, 그 전에도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컴투스하고 게임빌 같은 경우가 올해, 야구에 대한 게임은 하나의 이제 모멘텀 어떤 촉매 역할, 캐탈리스트의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촉매 역할로서 그동안에 이제 잠자고 있던 컴투스와 게임빌을 깨우는 효과 정도를 했을 거다. 프로야구 개막 시즌은. 프로야구 시즌의 개막은 그런 역할을 했을 거고, 그 전에 들어서 말씀을 드렸듯이 작년에 이 전통적인 게임, 모바일 게임 업체인 컴투스와 게임빌 자체가 작년에 상당히 지지부진한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작년에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지금 실적에 대한 쪽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이런 프로야구 시즌이나 개막이라는 그런 촉매제를 만나니까 주가가 좀 반응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거 어떤 분이 얘기하셨는데 엄청 또 혼났어요. 이양영 진행자는 방송 중에 상대방에게 이 친구 저 친구 이 사람 저 사람 반말 표현 안 쓰면 좋겠대요. 반성 들어갑니다. 괜찮습니다. 반성 들어갑니다. 반성. 반성하시고 또 하시면 됩니다. 반성을 해야죠. 반성해야죠. 어떤 분이 밥솥 쓰셨어요. 박박주님. 밥솥 대박인데요. 저희가요, 어저께 탐방 갔습니다. 탐방이요. 기업 탐방 갔습니다. 기업 탐방 어디 갔냐면요. 저희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요. 혹시 무슨 역이죠? 교대역이라고 하나? 서초역? 서초역. 법원 앞에 사신 분 계세요? 법원 서초동 그쪽에서 지하철 출퇴근하신다 하는 분이 혹시 계시면 1번 한번 쳐보세요. 그 동네에서 지하철 출퇴근한다. 거기 혹시 그 정도에 계시면요. 안 계시나 봐. 거기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하이마트가 있습니다. 하이마트요. 저희가 어저께 또 핸드폰이나 슬쩍 또 갤럭시 S5 보러 슬쩍 들어갔잖아요. 근데 거기 들어갔잖아요. 안 계시나 봐. 거기 계신 분이요. 여기 계신 분이요. 안 계시니까 말 막 하는데요. 거기 계신 분은 저같이, 전 사실 어저께 법원에 갔어요. 법원에, 쪽팔리게. 법원에 가다가, 기쁨님 계시네, 나기쁨님, 물망초씨님. 혹시 노상방. 여기서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물망초씨님, 나기쁨님, 거기 2번이었나요? 5번? 3번. 모르겠습니다. 지하철 출구 3번에 보면은요, 법원 올라가는 방향이에요. 하이마트가 있습니다. 하이마트. 하이마트가 있어요. 크게 하이마트가 있습니다. 최소 1층부터 3층까지 하이마트예요. 거짓말 안 한 게 나오잖아요. 다운이님. 교대역 앞에 하이마트가 있는데요. 지금 당장 나가보세요. 이따가 제 말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바깥에 싸놓은 박스를 이렇게 싸놨어요. 이렇게. 맞죠? 맞습니다. 자기도 표정해봐, 이거. 해봐, 이거. 이렇게 싸놨어요. 이렇게 싸놨어요. 1층에. 들어간 입구요. 리온쿠첸 밥솥을 싸놨습니다. 밥솥.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우스갯소리로, 야, 리온쿠첸 대박이다 그랬는데요. 저는 오늘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약간 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인데요. 자료 한번 잠깐만 보여주세요. 어떤 화면? 그 레포트 자료. 레포트요? 야, 저는 오늘 아침에 방송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걸 정말 레포트로 쓰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제 의견은 중립입니다. 제 의견은 중립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 의견은 중립입니다. 얼마짜리 레포트가 나왔는지 한번 보세요. 얼마짜리 레포트. 17,000원이 나왔네요. 17,000원. 이 트레이드 증권에 썼는데 17,000원.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정말 만출처럼 갔지. 근데 네. 제가 이제 3월 초에 다시 한번 갔다 온 다음에 이게 주가가 거의 뭐 한 7, 80% 올랐죠, 지금은. 네네. 급등했잖아요. 네. 예, 근데 그때도 제가 중립이라고 말씀, 지금도 중립입니다. 근데 하여튼 레포트가 나오니까 이렇게까지 가더라. 그래서 오늘 그 얘기는 그만하겠고요. 그 사물 인터넷 관련주 중에 오늘 또 이번에 또 이승원 대표님이 저를 통해서 알려줬던 이거 있죠, 이거. 네, 블루콤. 이거. 네. 블루콤. 네네. 블루콤도 무상 100%를 때렸네, 이 친구들이. 예,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면 이분들이 무상 100%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거의 급등했다가 지금 사그러들고 있는데요. 무상 100%는 기본적으로 제가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무상증자를 왜 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주가에 대한 부양의 의지가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주식수를 일단은 주식수가 일단 증가가 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거래량에 대한 쪽이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놓고 본다라면 그만큼 좀 의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착시 효과, 싸 보이는 착시 효과도 있죠. 무상증자를 회사에서 하는 이유는요. 실제로 뭐 하나밖에 없어요. 뭐 이제 거래량을 늘리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요. 그보다는요 장부를 더 좋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채권을 발행하나 이럴 때요. 회사 가치에 따라서 그 자본금이 얼마냐 이런 거 항목할 때 그런 게 좀 비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회사의 분위기를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인 주가의 무상증자했다고 좋아질 건 하나도 없죠. 펀더멘탈리는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다 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바로 두 남자 레포트 바라보기 코너로 가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한 5, 6년 만에, 4년 만에 저희 방송에 다시 왔잖아요. 체력이 이 자리에 왔는데, 그때 제가 몇 가지를 여기 피디님이랑요, 여기 높은 분들이랑 얘기할 때 어떤 그 컨셉으로 방송을 하겠다고 했더니, 잘 안 될 거로 얘기한 게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어떤 거요?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랬어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 네, 무슨 얘기냐면, 저를 이렇게 교대역에 사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계시더라도 대답을 안 한다 그랬어요. 근데 저희 방송은 그게 어느 정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갖고요. 이렇게 호응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감사드립니다. 네. 아니, 호응해 주시면 감사한데, 우리 이벤트 이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무슨 이벤트요? 밥솥? 아니, 밥솥 말고도. 예. 뭐 이렇게 상품권 추첨하고 이런 거. 상품권 얘기하는 겁니까? 상품권 얘기도 하지 마세요. 지금 네네. 속상할 일이 또 하나 생겨서. 그렇습니까? 네, 그런 얘기 하지도 마요. 네. 참, 이성원 대표가 갑자기 어려운 얘기 하고요. 레포트 바라보기 코너 바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종목 뭐로 할까요? 오늘 듣보잡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잠시만요. 100%짜리면 하지 마. 100%짜리는 당연히 아니고. 100%짜리는 당연히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와우에서 한번 했던 건데, 오늘 또 했습니다, 제가. 했던 건데 또 했어요. 아니, 잠시만요. 아프리카 TV 시청자분들 잠깐 계셔보세요. 네. 지금 이게요, 이승원 대표가 듣보잡 얘기할 때 약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네. 블루콤 얘기할 때 내가 엄청 욕했잖아, 이거. 예. 욕은 아니고, 정말? 이렇게 물어보셨죠. 난 아직도 못 믿어. 2천억이 매출한다는 거 아직도 못 믿어. 근데 자기 말은 안 믿지만요. 죄송합니다. 이승원 대표님 말씀은 제가 못 듣지만, 믿지만, 삼성증권의 여자분의 인상이 너무 좋았어. 그래서 내가 믿었어. 거기 또 그 제목도 아주 대박으로 뽑지 않았습니까? 샤오미 블루콤. 샤오미 블루콤. 예. 그 다음에 주가는 지금 거의 이것도 거의 더블하고 있잖아요. 네, 더블은 아니야. 한 50%는 오른 것 같아요. 60% 오른 것 같아요. 예, 말씀하세요. 이 파이오링크라는 회사입니다. 파이오? 네, 파이오링크인데. 이름은 좋은데?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냐면은. 잠깐만. 링크? 예, 파이오링크. 그것도 저거네. 사물? 네, 사물 인터넷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회사가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 트래픽이 그러니까 IDC 센터가 있죠. 아마 IDC 센터는 다 아실 겁니다. 인터넷 데이터 센터라고 해갖고 여기 분당에도 있고 뭐 부산에도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짓는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트래픽 이제 인터넷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인터넷선을 갖다가 이제 데이터를 분배해 주는 곳을 모아서 이제 서버가 있고 거기서 이제 나가고 하는 게 이제 IDC 센터라고 하는데. 이 IDC 센터 서버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트래픽이 특정 시간대 몰린다거나 저희처럼 이제 팟캐스트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저희 이제 뭐 딱한 종목이 유명해져서 뭐 한 올리게 되면은 뭐 서버가 다운된다든가 할 때 그럴 일은 없어요. 이제 그 데이터를 분산하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근데 그 분산 장치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이 파이어링크입니다. 네. 데이터 분산 장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어플리케이션 딜리버리 컨트롤러라고 해갖고 ADC라는 장비를 만드는데 이 장비
국내 시장 점유율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트래픽이 이제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그 국내에서 또 보게 되면 1월 달에 어떤 거를 얘기를 했냐면은 박근혜 정부에서 새로운 그 정책 목표로서 지금 이 어느 정부요? 박근혜 정부. 그러면 몸을 좀 옷도 좀 잘 입고 해야죠, 말씀을 경건하게. 네네. 네.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나온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제가 잠시 까먹었는데 지금 보게 되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발표한 신클라우드 산업 육성 계획 안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 얘기를 보게 되면은 이제 IT 센터에 대한 증설, 클라우드 산업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니까 트래픽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클라우드 서비스를 증가시킨다는 얘기니까. 또한 이제 아프리카 TV 같은 그런 기업들 서비스가 늘어나게 되면 네. 당연히 데이터 트래픽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특히 네. 동영상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SNS가 지금 보게 되면은 이런 단순한 텍스트 위주로 이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네. 인스타그램 같은 그런 서비스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트래픽이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인스타그램 어제 인스타그램 때문에 오늘 파이어링크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주워먹기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세자, 예, 한자 대리님, 존경하는 대리님. 예, 그 인스타그램을 딱 얘기를 듣고 그래 요즘에 SNS도 텍스트 태그 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진 그리고 또 아프리카 TV 같은 동영상 이런 쪽이 계속해서 서비스가 증가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IT 센터에 대한 증설과 수혜 같은 것이 계속해서 기대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당연히 사물 인터넷도 마찬가지거든요. 트래픽에 대한 수요를 촉발한다라면 이 ADC 장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파이어링크에 대한 어떤 그 앞으로의 성장성 이런 것들에다 좀 더 무게를 좀 두고 싶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오늘 파이어링크 보고서가 나왔어요. 교보증권에서. 그래서 요거를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총이 얼마야? 시가총액이요? 시가총액이 좀 작아요. 750억 지금. 근데 따라서 실적이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름이 약간 섹시했는데 시가총액이 너무 안 나와서?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이 대표가 설명하는데 약간 졸렸어요. 그랬습니까? 그래도 예. 약간 주인을 해야 되는데 이거 예. 듣보잡이라고 약간 뭐라 그러다가 주가는 홀로 올라가는 수가 있는데 이거 네. 기관 외국인도 매매가 좀 있는 주식이에요? 기관 외국인 매매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실적은 어쨌든 간에 나오고 있고 실적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ADC 장비라는 쪽에서의 메리트 그리고 순수하게 지금 보니까 보고서가 기관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느 증권사에서 나오는 교보에서도 나왔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꾸준하게 작년 7월부터 보고서가 계속 나왔더라고요. 한 10몇 개 이상. 무슨 링크라고요? 파이어링크. 이것도. 이 친구가 이게 아닌데 이거. 네. 애따. 네. 애따 한번 쳐본다 이거. 네. 관심 좀 못 들어갑니다 지금. 이거 많이 올랐네요. 네네. 오르긴 했습니다만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00%짜리 아닌 거 확실하죠? 네, 아닙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100%면 잡혀갑니다, 이거. 네. 오늘 다음 중요한 분이 나오셨는데요. 네. 3분만요? 3분만 기다리셔도 되겠습니까? 네. 자동차 부품. 네. 왜냐면 이거는 해드려야 돼. 네네. 자동차 부품 문제가 할 텐데요. 제가 오늘 선택한 이유는 우리 잠수에 나올 바로 그분을 위해서 밑밥 좀 깔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이게요. 이건 한국투자증권 자료인데요. 제가 오늘 왜 한국투자증권 자료를 냈냐면요. 이유가 있어요. 네. 이게 대키움증권 이코노미스트 분들이 얘기하고 나서 한두 달 있다가 네. 레포트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 대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소한국투자증권에서 네. 소한국투자증권에서 자동차 부품을 처음으로 업종 레포트를 냈습니다. 이걸 처음으로 이제서야 냈다는 거예요. 뒤늦게 냈다는 거예요. 천인공노할 짓을 했군요. 그래도 내다니. 분석 재개했다는 거예요. 이니셜 커버리지 아닌 분석. 예전 몇 년 동안 안 했다는 건데요. 제목이 뭐예요? 자넨 전공이 뭔가. 자넨 전공이 뭔가? 네. 근데 전공이 무엇입니까? 저는 자동차로 처음에 밥 먹기 시작했죠. 그렇습니까? 네, 진짜로요. 근데 이게 보면 서성문 연구위원이 썼어요. 네. 그러니까 진진호라는 친구도 있는데요. 서성문 연구위원은 자동차 업종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맨날 자주 뽑히는 분이야. 이분이 말하는 건 조금 믿어도 돼요. 네. 일단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딴 거 첫 번째 페이지 한 패러그래프만 보면 우리 그분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어진다 해서 고뷰죠. 네 번째. 2002년, 2012년. 거기에 줄만 짝짝 치시면 돼요. 네. 보고 계세요? 2002년.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세요. 네. 2002년부터 2012년까지 글로벌 탑 10의 완성차 업체들의 합산 매출이 43% 증가하는 동안 탑 10 부품 업체들의 매출은 79%나 급증했다. 뭐예요? 완성차보다 부품이 더 커진다. 이건 뭐예요?
저도 처음에 잘 몰랐지만, 네. 부품업체들이, 제가 그런 질문 했잖아요. 네. 저같이 하수가, 네. 고수한테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다 현대차가 밥줄 자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그래도 다른 업체들과 연관이 많다. 바로 그것 때문에 매출이 더 끌어나는 거예요. 그죠? 매출이 네. 79%는 급등했다. 게다가, 그 다음에 약간 더 디테일 들어갑니다. 이건 애널리스트니까요. 네. 산업 애널리스트니까 쓰는 거예요. 이거는 그분은 말씀 안 하셨던 분야거든요. 네. 왜냐면 이거는 이 사람들 역할이잖아요. 네. 업종 애널리스트들. 게다가 영업이익률도요, 2014년 전체적으로 7.7%로 지난 10년 이래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애들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블룸버그 기준. 이게 중요합니다. 블룸버그 기준. 블룸버그마저도 우리 키움증권 따라가는 거야. 그 다음에 쭉 내려보겠습니다. 그 다음 네. 단락에 달라진 전문 부품사의 위상인데, 거기. 한국의 부품업체들은 여기서부터 줄 들어갑니다. 이게 네. 제가 오늘 레포트 이게 사실 30몇 장짜리인데요. 핵심이에요. 한국 부품업체들은요. 네. 동반성장 기조와 FTA를 무기로 각자 전문 분야에서 위상을 한층 더 강화시킬 것이다. 36장이나 썼다는 얘기는 거의 뭐 반성문에 가까운 그런 거죠. 그런 거.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살짝 보시면요.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닌데요. 분석 대상 업체들은 목표 PR을 비교하면서 관심주로 찍은 게 5개가 들어갑니다. 현대위아, 네. 한라, 비스테온 공조, 만도, S&T 모티브, 평화종고 이렇게 5개. 별로 안 좋은데? 그러니까 이 디테일은 약한 거죠. 디테일이 좀 약한 거 같아요. 디테일은 한일이 하나 들어갔어야 돼. 근데 하여튼 그런 거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말씀드린 분은 바로 다음에 모실 분의 얘기가 나올 텐데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의 하나의 흐름이다. 저도 몰랐고 우리 시청자분들 정확히 아시면 저도 한 10분은 모르셨을 거예요. 네. 이승원 대표도 몰랐죠. 정확히. 몰랐습니다. 네, 완성차 탑보다 부품업체의 탑이 매출이 더 커졌다. 저는 이건 깜놀이에요. 저는 욕만 하고 있어요 맨날. 자동차 그 AS 잘 안 돼갖고.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건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네. 내일 한국 경제 보면 이 친구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부품업체 그럼 부품 증가율도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내려. 그렇죠. 그러면서 한국 경제 방송도 좋아지고. 네. 그죠? 저는 또 잊어버리니까 못하고. 그게 또 문제가 되겠어요. 다음 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베스트 이코노미스트 겸 두 번째 투자 전략가 모셨습니다. 바로 그분입니다. 키움증권의 투자 전략팀에서 일합니다. 팀장은 아직 거리가 좀 있어요. 네. 팀장은 아직 거리가 멀고 있는데요. 네. 직접 한번 소개해주세요. 저는 오늘 들었습니다. 이학년 전문위원님께서 다른 분들에게 전전 그 이코노미스트를 소개할 때 정말 아주 좋은 분이라고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 아니 예. 이 사람이 지금 나 얼굴 빨개 진정으로 인정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거를 저는 마음속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이거 여전히 새로운 분한테 소개해도 이 친구는 아니 그 얘기는 안 되죠. 예. 아니 그냥 당신 짤려. 네네. 내가 그걸 키움증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 사장님 보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네네. 아니 그래도 어쨌든 좋게 보시니까 그렇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이건 없던 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편집해줘. 이건 지금 편집해줘야 돼. 네. 혹시 키움증권 높은 분이 보면 괜히 우리 잘린다. 네네. 그거 조심해야 돼요. 오셨습니다. 전주현 이코노미스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요즘 바쁘시죠? 안 바쁘신가 봐요. 너무 정처럼 보도록 갑자기 저희가 너무 뛰어들었나 봐요. 네. 질문 좀 해보세요, 저희가요. 아니, 궁금한 게요. 4월달 조정론 아직도 유효한 겁니까? 예, 그때 말씀드렸던 게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스타일이 글로벌리 크게 바뀌니까 그때 말씀드렸던 게 대형주는 IT 자동차로 가시는 게 이제부터 유리하실 거다. 중소형주는 자동차 부품 쪽으로 코트를 확 바꾸시는 게 유리할 거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시각 유효하고요. 그런 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좀 다른 얘기인데 그냥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IT 자동차가 대형주 중에서 가장 안전할 겁니다. 네. 최근에 보시면 미국에서 고포주들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스타일의 로테이션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이 두 개를 만드는 종목은 두 개가 있습니다. 최근에 US 스틸이랑 알코아 보시면 주가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고포가 깨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미국 경기는 회복에 대한 확장을 태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알코아나 US 스틸 같은 시컬리컬 주식에 베티하는 움직임이 생기면서 고포가 조금씩 조정을 받는 건데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도
그때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때 미국에서 밸류가 있는데 앞으로 성장 기대감이 발휘될 거라는 주식 중에 하나 말씀드렸던 게, 작년에 말씀드렸던 게 마이크로소프트. 신고가 뚫었습니다. 네네. 그런 것도 일어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 싸고 안전하고 이런 것 중에 뭘 생각할까? IT 자동차가 먼저 들어갑니다. 그때 말씀드렸지만 밸류가 싸고요. 밸류가 기본이 되려면 어닝에 대한 그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신뢰가 있고요. 환율 여건이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IT랑 자동차 모두 지금 신제품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때 이제 일본 4월 달부터 외국인들이 주식 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팔기 시작했습니다. 네. IT 자동차 상대적으로 제일 안전하고 똑같이 화학 철강 많이 빠졌지만 4월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어닝을 믿어주질 못합니다. 때마침 4월 달에 분기 실적 발표하는데 안 좋을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코스닥에서 좀 말랑말랑한 것 중에서 안전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회복에 확장 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알코아나 그런 것들을 베팅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회복 영역에 지금 들어갈까 말까 그러고 있는 단계여가지고 네. 전통적인 시컬리컬을 베팅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여전히 불안하지만 성장주를 원합니다. 싸고 성장이 가능한 거. 예, 자동차 부품주가 거기에 딱 걸려있기 때문에 이게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성주 때문에 약간 골치 아팠으면 되시고 물론 잘 가는 것도 있지만 앞서 대형주 크게 봐주셨는데요. 우리가 속칭 중성주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세요? 예, 중소형주 자동차 부품주를 압축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것도 어떻게 보세요? 예를 들어 이런 걸 딱 듣고 싶어요. 우리가 제가 전전 이코노미스트 좋아하지만 그 친구 또 까먹었네? 한번 모셔야 되는데. 김세현들이? 누구? 아니요, 그 작년에 원익 IPS 얘기했던 친구. 원익 IPS. 이재훈 연구원. 예. 그 친구는 요새 어떤 뭐라 그랬어요? 반도체 장비 찍으면 뭐라 그러고 있어요? 그쪽에 대한 이런 자동차 추출 말고 그 반도체나 그런 IT 부품 쪽 이런 것들. 안 친해요, 둘이? 아니, 매일 이제 싸워? 아닌데요. 얘기를 안 하던데. 얘기 안 하면 싸웁니까? 아, 그 친구가 그 목소리 별로 안 내고 있어? 예, 요새 얘기 잘 안 하던데. 그럼 아닌 걸로. 그럼 그쪽은 아닌 걸로. 그리고 지금 올라가고, 내가, 왜냐면 그건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면 작년에는 딱 이맘때 그 친구가 저희 방송에 나와서 원익 앞에서 딱 찍었거든요. 그때 5, 6천 년이었잖아요. 근데 요즘 보면 PSK가 막 잘 가고 있어갖고 외국인도 사고 있길래 그래서 여쭤봤는데 대답을 안 하고 있는데 아닌 건가 봐. 아닌 거로 봐야 되나 봐요. 혹시 이 대표 다른 의견 있어요? 아니 뭐 어차피 그쪽도 반도체 장비인데 IT 쪽하고 자동차 둘 다 좋다고 했는데 그중에 같은 범주 아닐까요? 아닌 것 같아. 표정이 약간 아닌 거라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약간 불안해서 그래요. 그냥 제가 하나 그냥 천무적으로 네, 이르지 않을게요. 예, 말씀드리면 아까 IT 자동차 대형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싸고 안전하고 좋기만 해도 주식 가겠냐? 당연히 뭐가 모멘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실적 발표, 실적 결과를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네. 관세청 들어가시면요. 매월 1일 날 네.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됩니다. 네. 당연히 어저께 3월 수출 남았죠. 그래서 제일 높은 게 자동차랑 IT입니다. 당연히 그게 반응하는 거고요. 오늘 그 아까 말씀하셨던 거 사실은 제가 보고서 하나 갖고 나왔는데요. 뭔가 있어. 있는데 지금 차마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쓴 건 아니고요. 네. 2012년 5월 18일 날 썼습니다. 옛날 거라도 상관없어요, 저희는. 예, 근데 이거 얘기했을 때 별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 근데 아니요, 말씀해 주세요. 걱정하지 말고. 굉장히 길게 보고 썼던 건데요. 한번 그림만 보셔도 굉장히 흥미있는 그림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 코스피 200의 수익률 분포입니다. 왜냐면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아까 다른 중소형주 이런 거를 여쭤보셔가지고 오늘 이 얘기하려고 하는데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림이. 우리 같이 즐길 준비할까요? 네. 보시면요. 그냥 한번 대충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2007년 모양 보시고요. 수익률 분포입니다. 코스피 200에. 왼쪽은 종목 수고요. 오른쪽이 수익률 분포 현황입니다.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특징적인 거 하나 되게 재밌는 게요. 보시면 2007년 이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07년 보시면요. 장이 오르면 수익률이 높은 개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확 늘어나네요. 보시면요. 장이 빠지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09년까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요. 2010년부터 모양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2011년에 더 뚜렷해집니다. 2012년에 더 뚜렷해집니다. 이 모양을 보통 대학교 1학년 때 배웠는데 이게
정기분포 모양으로 이게 수익률이 옛날에는 네. 주식이 오르면 쿵! 공대 수학 배운 친구가 있는데 그게 무슨 분포라 그래요? 정기분포. 정규분포 그냥 예.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공대 수학이 아니야 이거? 정기분포는 가운데서 올라왔다는 게 정기분포 아니야? 네. 근데 지금 이거 정기분포가 아니었잖아.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종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사실은 투자력이 엄청난 변화를 갖고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2010년부터 왜 이런 모양이 점점 종 모양이 더 근접하게 되는 건가? 2013년 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3년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 양쪽에 보시면 이게 올라옵니다. 맨 끝에 있는 스윙. 이제 네. 수익률이 안 좋은 애들이랑 좋은 애, 이게 종 모양 이게 익스트림이 더 올라간다고? 예, 홀쭉해지면서 익스트림 오디나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거고 의미하는 바는 뭐고 그래서 투자력 어떻게 세워야 되냐 사실 그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다 이제 그러니까 금융시장에 있는 가격들은 다 어떤 본질을 반영해서 결국 거기를 수렴하는 과정인데 네. 이거는 시가총액 업종별 시가총액 비중이랑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보통 전 세계 주식시장을 선진국 주식시장, 이머징 주식시장, 그 밑에 프론티어 주식시장 이렇게 세 개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프론티어 주식시장에서 업종별 비중이 가장 높은 게 하나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높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 우리나라 프론티어일 때도 그랬습니다. 옛날에 희대의 주식, SKT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통신주입니다. 통신주. 예. 네. 근데 그때도 한번 시가총액 비중 갖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는 PR이나 PBR이나 이런 것도 보조지표로 좋아하지만 사실 시가총액 비중 변화가 훨씬 좋아합니다. 이게 네이버도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만약에 PR이 20배에서 40배 가면 그냥 비싸다고 말하기 쉬운데요. 결국 네이버도 80만 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세게 안 깨지는 거는 80만 원이 적당하다. 그러면 비싼 게 아니라 적당한 거죠. 거기에 수렴한 거죠. 근데 이 주식시장에서 부여하는 가치라는 거는 상대성의 영향을, 타업종에 대한 상대성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네. 어느 하나 보고, 밸류 하나 먹으면 20배에서 40배 갈 때 이게 비싸다고 이게도 그냥 비싸다고 인식하면, 과거들이 갑자기 움직이니까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상대성에 대해서 움직이는 건데, 그러면 상대성으로 다 볼 수 있는 게 시가총액 비중이 있게도 굉장히 되게 유용하거든요. 네네. 이런 얘기 왜 드리냐면, 아까 이 프론티어 마켓에서는 통신 비중이 높다. 이머징 단계의 시가총액 비중은 굉장히 재미있는 게 분포가 고르게 돼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왜 그러냐면 이머징 단계에서는 경제가 전반적으로 성장해가지고요. 웬만한 산업 중에 안 성장하는 산업이 다 돈 버니까. 다 돈 버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 재벌 보시면 전 산업에 고루고루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 보시면 건설업종 같은 거 없습니다. 철강업종 없습니다. 네. 뭐 US스테일 하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잡아주시면요. 장이 경제가 된다 이러면 보통 13개 섹터 중에 12개가 움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게 점점 종 모양으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는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선진국화 돼가고 있는 건데 성장이 희소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통 얘기하는 정기분포 모양은 굉장히 이성적인 분포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이게 이렇게 변화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요. 그 전까지는 밸류 투자, 그로스 투자 이런 거 별로 안 먹었습니다. 주식시장 오르면요. 되는 놈이 많기 때문에 주식은 약간 레이스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부치 큰 놈이 지름을 먹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뭐 수급 이런 얘기도 네. 많이 나오는 거고, 뭐, 안 좋은 뭐 작전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 게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종 모양으로 바뀌고 있다는, 보면 굉장히 이성적인 분포 모양으로 바뀌고 있다는 건데, 이거 왜 그러냐면, 보시면 또 하나는 이게 종 모양으로 변화하면서 평균 수익률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네.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면 이걸 반영하는 주가 지수의 그 성장폭은 될 때도 되게 벌러타일이 줄어들게 돼 있고요. 이게 천천히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가총액 안에서는 되는 섹터, 안 되는 섹터, 이런 섹터 싸움이 굉장히 무너지게 되고요. 나타나는 거는 스타일 투자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쪽에도 끝에 올라오는 것들은,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은 이쪽에 만약에 보통 선진국에 완전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쪽이 만약에 밸류가 먹기 시작하면 이쪽에 그로스가 가고요. 그로스가 되면 그 밸류가 됩니다. 최근에 나타난 현상은 중소형수 보실 때 이 모양을 잘 보신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으로 변화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네. 그래서 이 끝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밸류랑 그로스랑 같이 들어가 있고요. 이 끝에 전통적인 섹터 중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그러니까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쪼그라드는 섹터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머징이 더 높아 선진국하면 떨어지는 이 섹터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게 보통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보통 아까 말씀드린 선진국은 여기에 그로스가 들어가고 여기에 밸류가 들어가고 이게 바뀌거든요. 지금은 여기에 그로스 밸류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형주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그 얘기 나오네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처음에 업계에 들어왔을 때요. 이런 게 있어요. 그, 업종 담당은 안 해봤죠. 예. 업종 애널리스트 하면요. 이 친구들이 뻔히 알아요. 네. 어느 업종을 가겠냐는 거, 자기네가 돈 되는 걸 알잖아요. 그래갖고 뭐 선배 따라서, 저뭐 처음에 이제 주니어로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주니어 아래 거로서 들어오면, 어느 업종 돈 될 것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딱 이 친구, 우리 전지현 이코노미스트가 말씀하실 때 SKT를 얘기했잖아요. 저 이제 처음에 업계 들어왔을 때는 한국이동통신이었는데, 다 이동통신 하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보면 통신주가 재미없잖아요. 그 얘기 하나 있어 보니까 저 때 은근히 경쟁을 했던 게 철강업종이었어요. 철강업종. 업종도 많았어요. 왜냐면 포스코도 있고요. 쭉쭉 치게해서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예를 들면 조선선제 아직도 있어요? 있습니다. 네, 그런 것부터 해갖고 업종 회사가 많아요. 그리고 깡통도 여러 가지 깡통이 있는 거예요. 깡통 만드는 것부터 해갖고 여러 가지 많았는데 그때도 저는 이제 센스가 있잖아요. 나발이를 해야겠다. 할 거 한 게 조선이랑 자동차겠죠. 특히 조선한 거는 평생 먹고 살잖아요. 아는 애가 별로 없어갖고. 그렇죠. 네, 경쟁이 적으니까. 타본 사람이 없죠. 저는 이제 니치마켓에서 간 거고, 저는 머리 아프니까 철강, 들어보니까 아니더라고, 저는요. 가서 손 담가갖고 막 온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자동차는 이제 할 수 없이 낑겨 들어가서 했는데요. 나 두 가지를 갖고 제가 했는데, 말씀하신 게 딱 맞네요. 그게 사람들의 주위에 그 주니어 애널리스트들의 하고 싶어 하는 업종과 그것과 이거 시총이랑 그런 딱 개념이 그게 되네요. 그래서 이런 재미없는 얘기를 한 거는 요즘 엄청 재밌는데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보통 이제 그로스 이제 보고서들 이제 뭐 이제 나오고 막 이러면 이쪽에 그로스가 있다, 중국 자동차 부품주가 돌아간다 이런 얘기인데 네. 한편으로 밸류 중에서 어떤 밸류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가장 큰 원동력은 뭐냐면요. 네. 이렇게 되니까 성장이 희소해지니까 이런 모양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보통 성장주가 뭐 20에서 40%의 매출 증가율을 보이면 사람들이 밸류를 안 삽니다. 왜냐하면 20%에서 40% 가고 있을 때 이게 성장한다고 계속 그걸 사준 겁니다. 또 40에서 그 20을 와도요. 20에다 다시 40 갈 거라 생각해도 그걸 저가면서 한다고 그걸 사주고 있지. 5에서 15% 정도 성장하는 그 정도 하는 건 그런 게 주식 되겠어. 쳐다보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20, 40이 10에서 15, 20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갑자기 5에서 10짜리가 너무 싸 보이는 겁니다. 야, 저거.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사기 시작하는데 이게 시작되는 첫 번째 신호탄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갑자기 배당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장하니까 주식의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 사용가치랑 투자가치가 있는데 보통 부동산의 사용가치는 사는 거에 만족도고 가격이 오르는 게 투자가치라고 하면 주식은 원래 사용가치는 배당이거든요. 배당이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주가만 오르면 되는데 배당 주던 말든 상관 안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성장이 희소해지고 이렇게 되니까 제일 처음에 가치 투자가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 보는 거는 사람들이 배당에 관심이 많아집니다. 네. 그러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PBR이 너무 싸서 이런 것 중에서도 이 정도 성장하는데 이거 PBR 너무 낮은 거야 라고 하면서 들어오면서 배당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배당을 달라고. 최근에 보시면 작년부터 국민연금이 의결권기구 만들고 만도에 대해서 의결하는 자기는 비토를 내놓고 이런 현상들, 작년에 우선주가만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들, 이게 배당이 움직이면서 사람들이 주가의 경영에 간섭한다는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영업이익률이 요새 한 이자율이 한 3%가 국고채 3년물이 안 되니까요. 한 5% 영업이익률이 나오는 것 중에서 전통적으로 싸다고 별로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서 PBR이 굉장히 낮은 것들. 네. 공격이 들어가는 겁니다. 찾아봐야지. 이런 거. 저는 뭔지 딱 알겠거든요. 이거는 뭐 말할 주식은 아닌데요. 내가 이거는 뭐 공개할 주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면 작은 주식인데 제가 말씀 듣고요. 제가 딱 찍었거든요. 이게 지금 이런 말해 그런데 이게 지금 주가가 올해요. 올해 20% 올랐네요. 지금도 올라가고 있네요. 딱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거에 있는 것 비행지 중에 같은 것도 거기에 포함되는 진짜 이렇게 굉장히 무섭게 올라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하냐면 하나 팁을 드리면 이거 미래 실적도 별로 필요 없고 그냥 과거 실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PBR이 굉장히 낮은 것들 중에서 영업이익이 괜찮은 애들이 있습니다. 영업이 또 촬영해야지. 근데 당기 순이익이 너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럼 영업 외딴에서 엄청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오너가 경영자가 나쁜 사람이어서 돈을 횡령하든지 아니면 영업을 진짜 못해서 비영업단에서 너무 올인을 많이 하는 겁니다. 잠시만요. 현대엘리베이터. 잠시만. 아까 영업률이 몇 프로 이상이면 된다 그랬죠? 5%입니다.
제가 하나 보여드려도 될까요? 이거는 추천하는 게 아니니까요. 네. 보여드릴게요. 그 화면에서 0919 한번 쳐보세요. 0919에서 기업 개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아는 회사인데요. 조선내화라고 있습니다. 조선내화요? 네. 이게 뭐 하는 회사냐면요. 벽돌. 벽돌인데요. 무슨 그냥 일반 벽돌이 아니라요. 이거죠. 고로 안에 들어간 벽돌 이런 거예요. 아주 네. 그 고율 벽돌인데요. 이게 딱 말씀하신 회사라고 좀 보고 했더니요. PBR이요. 지금 키움 증권 개요 기준입니다. 0.62배 나옵니다. 영업문 기준으로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어떤 기준으로 하는데 4.47%가 나오고요. PR은 9.03인데 여기 말씀하신 거 지금 영업이익률 있죠. 네. 이게 작년 기준으로 보면 얼마야? 8,400? 그럼 단위인지 모르겠는데요. 영업이익률이요. 한 7, 8% 나옵니다. 7%. 이게 딱 이게 딱 그런 거죠, 이게. 네. 이게 뭐, 이거 차트 한번 보고 있어요, 지금의 차트. 네. 야, 오늘도 하나 배웠네. 이거 좀 길게 봐요. 길게. 월봉으로 길게. 길게. 이거 잡다한 건지 지워 보이고요. 이게 보면 이게 월봉이에요? 네. 이게 월봉 보면 이게 쭉 올라갔는데, 야, 제가 약간 거짓말 안 하고요. 조선내화를 제가 한 20년 전부터 아는 회사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주가를 쳐보긴요. 한 10년 만에 처음 쳐보네요, 지금. 있는지도, 살아있는지도 몰랐는데요. 야, 이런 회사가 그런 거네요. 대상이 되는 거네요. 여기서 더 강하게 나가면 아까 말씀드리던 네.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의 괴리가 크면 옛날에는 그러던가 말던가 이랬거든요, 사람들이. 네. 근데 주식의 사용가치 쪽 배당 측면에 관심이 많아지면 그런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이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의 괴리가 계속 크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짜증나서 욕하죠. 주주총회에서 감사손이 옛날에는 주총에서 안 만났습니다. 국민연금이 배당에 대한 니즈가 많은 것처럼 이제부터는 그런 거에 대해서 짜증을 내기 시작해가지고요. 네. 가만히 안 있습니다. 야, 오늘 되게 재밌었던 게 이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는데 지난주 토요일 날 SBS 8시 뉴스 보니까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주식시장에 특징적인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SBS 8시 뉴스요? 예.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옛날에는 별로 관심 없었는데 경영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배당 수익률을 요구하면서 주총에서 권리를 내면서 적대적 M&A까지 그런 회사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걸 요구하면 당연히 경영자는요. 잠시만요. 피디님, 우리 전지현 이코노미스트 화면 좀 크게 잡아주세요, 얼굴이요. 이런 분이 없어요. 화면 크게 들어갑니다, 지금. 줌이요? 자세히 보실 얼굴은 아닌데. 왜냐면요. 저도 토요일날, 일요일날 뉴스를 SBS 봤는데, 네. 저는 그거는 안 들리고, 네. 같은 때 저는, 죄송하지만, 보셨습니까? 크레용팝의 팝조스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네. 야, 대박이라 그랬는데, 역시 저랑은 괴리감이 많은데, 네. 나이는 어리지만 형님을 모셔야 되겠다. 네. 네. 그래서 그럼 당연히 경영자가, 하는 거죠. 그러면 뭐 횡령을 하던 사람은 횡령을 안 하게 돼 있는 거고요. 뭐 횡령이 아니어도, 그럼 횡령이 아니면 분명히 그런 손실이 발생하는 거는 외화평가 손실 아니면 자산평가 손실 이런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아니 영업은 잘했는데 그런 걸로 당기순이익이 망가질 정도면 경영을 어떻게 한 거냐 도대체.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좁혀지면 PBR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영업이익을 아무리 잘 내도 당기순이익이 엉망진창이면 그 자산가치를 인정 안 해. 그걸 못하러 갖고 있습니까? 말썽쟁이인데. 그렇죠. 근데 그게 줄어든다 그러면. 그래서 보시면, 제가 종목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종목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밸류에이션이 막 올라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보면 네. 주가가 무서운 애들이 있습니다. 네. 시멘트 거푸집 회사 중에 하나 이것 때문에 올랐습니다. 근데 그런 현상들이 점점 사람들이 밸류에 관심을 옛날에 성장이 별로 크게 안 하다고 별로 매력이 없던 주식들을 그런 관점에서 자꾸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그런 게 스타일로 보셔야 되는데 이게 업종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네. 간단하게 보셔도 그런 식으로 보셔도 이제 지금 뭐 채팅창에 나오는데 이 종목이 좋다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그렇죠. 점점 이런 것들의 스타일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이게 주주가치 측면에서 사람들이 내 주권 가치가 훼손되는 걸 더 이상은 이제는 그냥 최근에 보시면 이런 게 또 강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미 이런 것들이 사회가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요새 그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소액 주주분들이 한날에 다 하니까 주총 가기 힘들다. 전자의결권 도입해야 된다. 뭐 횡령한 사람 감옥 가고 옛날엔 그런 거 별로 안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횡령하면 감옥 가고 저도 큰 집 가서 연봉이 300원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현상들에 주목하셔서 그로스 주식은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기업 실적 탐방을 통해서나 포캐스트 통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생각보다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 밸류 주식에 대해서는 그런 거 있죠. 접근하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이런 건 저희 같은 탑이 하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서 이게 그래서 이런 주식들을 이게 이런 종모형 분포가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얘기하면 아까 보여드렸던 2007년, 2008년, 2009년 같은 형태에서 이런 주식을 얘기하면 이게 천년만년 밸류가 그럼 이거 앞으로도 천년만년 밸류 될 거다. 그렇죠. 이런 분포 모양에선 그렇게 됩니다. 이게 왜냐면 관심이 없거든요. 이런 모양. 그러니까. 근데 이런 종모형 분포로 변화하면 이런 데서 세상이 바뀐다는 거죠. 예, 관심이 들어가게 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 큰 걸 배웠습니다. 저도 쿵 하는 만화책 보면 헉 이런 거 있잖아요. 감탄사를 배웠고요. 이런 걸 갖고 저희도 또 나름대로 딱 우리 또 이승원 대표가 또 공대생이기 때문에 이런 걸 또 잘 검색해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저희가 또 한번 추려보는 기회를 추려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제 이런 주식들이요. 아까 조선에 저 걱정돼서 말씀드린 거래가 잘 되는 주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매매가 쉽지 않다는 것도 꼭 좀 그런 것들이 다 그래서 세상에 맡기면 대형주 중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일 거고 앞으로 보면 움직임이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지현이는 이코노미스 오늘 정말 귀한 시간에 큰 도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두 남자의 토크 배틀 시간인데요. 오늘 시간이 또 워낙 많이 늦어졌는데요. 오늘 이 얘기를 해보죠. 2000포인트 시대에 이제 다시 와 있는데요. 외국인의 입장 어떻게 보세요? 그 얘기 간단히 한번 하죠. 진짜 지금 최근에 외국인에 대한 얘기, 지금 전지현 이코노미스트가 모멘텀 주식보다는 뭐 그쪽으로 넘어간다라는 얘기 했는데 여전히 모멘텀 주식도 잘 가고 있거든요. 주도주 과연 외국인들이 사는 아직까지 올라오지 않은 대형주 쪽으로 계속해서 봐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뭐 여전히 잘 가고 있는 이 모멘텀 주식에 대한 쪽으로 봐야 되느냐. 모멘텀 주식도 근데 이제 좀 그 흐름을 잘못 따라다니면은 이제 수익 내기가 매우 어렵고요. 그렇죠. 3월 인터넷 쪽에 포커스를 정확하게 맞추고 있거나 앞에서 얘기해 주신 뭐 거래량 없는 뭐 삼목 에스펌 이런 애들, 금강공업 이런 쪽으로 아예 맞추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그 게임주 쪽에 대한 사이클을 잘 타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뭐 거래소가도 터지고 코스닥가도 터지는 되게 어려운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여전히 모멘텀 스탁을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지금 그 올라오지 않은 이런 그 외국인들이 매수한 뭐 쪽 기업을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저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당황스러운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저는 코스피나 코스닥 이런 데 크게 지금 상관할 일이 아니라 보고 있어요. 다만 외국인이 지금 6일째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까지 이런 거 추진하면 5일째인가요? 2천억 이상, 3천억, 오늘 3천억이 넘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이렇게 보면 최근 일주일에 외국인 순매수 산 거 보면요. 시총 상위 주식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시장을 사는 거예요. 한국을 이머징 마켓을 다시 사는 거다. 이런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하나 보여드릴까요? 앞서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그 이머징 마켓과 S&P 500을 같이 그린 건데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못 보여드렸는데 오늘자로 업데이트를 다시 한 겁니다. 혹시 준비가 됐는지? 예, 잠시만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이머징이 상대적으로 좀 살아있기 때문에요. 한국 시장도 다시 한다. 이렇게 되면 종목이 헷갈릴 게 없어요. 그냥 시총 상위 주식이 올라가는 거죠. 화면 지금 잡으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보세요. 이게 보면 위에 있는 게요. 제가 오늘 키움에서 제가 모니터에 했던 건데요. 위는 S&P 500입니다. 위에서 지금 고점에서 좀 쉬고 있죠. 물론 오늘 신고가가 났는데요. 아래쪽은 이머징 마켓 전체입니다. 전체요. 예, 좀 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이번 달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9일 연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이머징 마켓 살아있기 때문에 이머징 산다. 한국 산다. 이런 시총 상위 주식 사는 건데요. 또 얼마만큼 갈지는 또 아무도 모르죠. 근데 문제는 코스피랑 코스닥을 제가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최근에 보면 꾸준하게 사는 것들이 있어요. 꾸준하게 사는 것들은, 물론 여기에는, 신고가 나간 영역도 있어 보이고요. 아니면은 또, 아래쪽에서 여전히 좀 바닥을 헤매는 것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은 시대에서요. 지금 2000포인트 언저리에서 주식형 펀드 들어오기 쉽지 않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빠져나갈 가능성이 더 크다.
라는 보고 있어요. 역설적으로 보면 2150 돼야지 돈이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2000에서 2100은 이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제 경험으로 보면요. 돈이 빠져나갈 돈만 널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외국인이 움직일 수 있는 장이고요. 만약 그런 상태가 유지되면 어찌 보면 돈 벌기 쉬울 수도 있다. 라는 생각 갖고 있어요. 주식은 어렵죠. 365일 돈을 벌 수 없는데요. 잘만 타면은요, 오히려 돈 벌 수가 있는 시기가 있는데요. 그게 전 지금 같은 시기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그런 것은 외국인에 사는 주식을 적극적으로, 거기는 이제 나는 겁이 없다. 신고가 가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다. 나는 겁이 많다. 이건 본인이 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나는 좀 안 오른 걸 좀 사고 싶다 하는 분들. 그건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 1600분 다르고요.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는 인구 다 다르죠. 아마도 키움증권에 하루에 지금 영문으로 들어오는 분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한 20% 되지 않아요? 네. 대한민국 주식 하시는 분 중에서, 하시는 분이 20% 될 텐데요. 20%면 대단하죠. 30몇 개 증권사가, 주로 개인들 하시는데요. 이 중에 20%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분들을 보면 다들 다르단 말이죠. 여기 방송 보신 분도 많이 다를 텐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좀 꾸준히 사는 주식들에 대해서 관심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 갖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앞서 얘기해놨던 한일유화도 그런 주식이 되겠고요. 한일유화. 네. 예. 앞서 이제 PSK는 약간 디스를 당했지만은 저희가 하여튼 네. 지금 흐름 보면 PSK를 외국인이 사고 있단 말이죠.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엊그저께 얘기했지만 뒤로 가다가 뭐 뭘 잡았지만 어찌됐건 간에 CJ ENM 예. 그게 뭐 CJ 게임즈가 됐건 어떻게 됐건 CJ ENM에 돈을 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42배를 준 거 아니에요. 어찌 됐건 간에. 네네. 가치를 받은 거잖아요. 그럼 그걸 통해서 제가 봤을 때 다른 게임주에 뭐 20배 언저리다? 25배도 언저리면 예를 들어서 이거죠. 텐센트가 한번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생각하면 되는 거죠. 40배 쏘는 거예요. 지금은 그 가격에. 그래서 오르는 건 어찌 보면 저는 당연하다는 생각 갖고 있거든요. 단순하게요. 그래서 CJ ENM. 그리고 이제 논란이 많이 있지만 저는 좋게 보는 게 위메이드예요. 네. 뭐 타이밍은 뭐 우리 키움증권의 전문가분이 더 잘 아시고 저야 뭐 비전문이지만 그래서 위메이드 이런 것들이 저는 오히려 하여튼 외국인이 좀 주식을 사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러니까 외국인에 대한 그 위치에 대한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왜냐면 어차피 밑에 있는 종목이라고 안 빠지는 것도 아니고요. 위에 있는 종목이라고 안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 위치에 대한 쪽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의 트렌드에 맞느냐, 아직 모멘텀에 대한 쪽이 살아있느냐,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오고 있느냐, 그러니까 요거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지금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모멘텀 주식도 공존하고 있고, 대형주에 대한 낙폭과대도 공존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네네. 어느 쪽에 지금 당분간은 어쨌든 간에 두 업종 모두 공존하는 그런 시장에 대한 쪽이 펼쳐지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로 들어가겠습니다. 한번 4월은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는데요. 4월 1일에 또 졌어요, 제가요. 이거 뭐 잘못된 것 같아요. 네. 제가 이걸 한 번도 검증을 안 했거든요. 검증하셔도 됩니다. 분명히 맞게. 제가 전날 거 방송을 들으면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요? 이거 참 뭐라 할 수도 없네. 이승원 대표가 또 이겼어요. 저는 오늘 또 과감하게 하이 가봅니다, 계속요. 하이요? 1997 랩포인트 하이. 네. 왜냐면요, 오늘 외국인이 한 3,000원 이상 쏠 것 같아요. 거의 3, 4,000원 갈 것 같아요. 네네. 믿어보는 거죠. 하이를 가시면은 어쩔 수 없이 저는 롤을 가겠습니다. 같이 하이 가든지. 같이 하이 안 갑니다. 같이 하이. 네. 하이 가보겠습니다. 네. 저는 97%.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이 좀 사는 거로 보고 있어요, 지금요. 네. 그래서 좀 살아있다. 주가도 종가까지 한번 쭉 올려놓지 않겠느냐? 이런 단순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천 맛봤으니까 좀 이제 조정도 돼야죠. 그러나요? 2천 살짝 한번 이렇게 맛 봤으면 또 이렇게 쓱 내려갔다가 또 한번 올라가야죠, 다시. 디딤발 짚고서 올라가야죠, 2,000포인트. 이거 대표님. 대표님이 워낙 지금 잘 맞추고 있어갖고 제가 의견 바꿀까 하는데요. 그런 거 그냥 농담이고요. 오늘 또 깜빡이 먹고 제가 돈을 못 준비했는데요. 제가 또 이승원 대표가 또 재밌는 게임이 있어요. 네. 내일 또 투척식 거래가 투척식. 투척입니까?
투척이 전에 애따 먹어라 투척 네. 내일 하는 시간을 갖도록 잊지 않고 저희가 내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제가 1,000원짜리 또 빠빠탕으로 돈을 구해서 투척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오늘 워낙 시간 늦어갖고는 팟빵에 게시판 올려주신 걸 얘기 못 해드렸는데요. 팟빵에 게시판 의견을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내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고요. 혹시 아직도 못 들으신 분 계시면요. 딱 한 종목 팟캐스트 처음 본 것은 항상 대박이다. 특집편 2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에 나봐서 또 한번 특집 또 구성합니다. 다음 주에 특집 하나요? 다음 주에 그거 해야죠. 뭐요? 듣보잡 특집. 듣보잡 특집? 이승원 대표님을 모시고 듣보잡 특집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